화학 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한국산 시아노아 나트륨이 중국을 거쳐 북한에 흘러들어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수출 금지 품목인 전략물자의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니. 저 사람들 큰일이네. 아니, 전략물자면 무기 아니야? 아니, 그런 위험한 걸 만드는 사람들이 조심해야지. 전략물자는 무기라고? 김대리, 아무래도 뭘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전략물자 수출 문제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고. 우리 회사도 조심해야 해. 아니, 전략물자랑 우리 회사랑 무슨 상관이에요? 김대리, 테니스 라켓을 만드는 소재가 전략물자인 거는 알아? 테니스 라켓 소재가요? 아니, 라켓이 무슨 무기가 된다고요? 아유, 수출 담당자라는 사람이. 김대리 아무래도 공부라도 열심히 하겠는데? 라켓을 만드는 소재가 로켓을 만들 수도 있다고. 그렇습니다. 흔히 전략물자라고 하면 무기를 말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요. 전략물자란 무기뿐만 아니라 미사일 등 대량 파괴 무기의 제조 개발에 이용 가능한 민수용 물품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스턴트 커피를 제조하는 동결 건조기가 생물무기 제조 장치로, 샴푸 원료인 트리에타놀 아민은 화학무기 원료로, 테니스 라켓에 사용되는 탄소 섬유는 미사일 동체의 원료로 그 용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즉,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평범한 원료나 물품 기술이 전략물자가 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런 물품과 기술 등이 위험국가 또는 단체에게 이전될 경우 국제 평화와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자유로운 무역 거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9.11 테러 사태 이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국제무역의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이 전략물자의 수출입을 통제하는 이유는 국제평화와 인류의 안녕 없이는 국제무역의 순조로운 진행 또한 있을 수 없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자유로운 국제무역을 악용하려는 개인과 집단의 기도를 어느 한 나라의 노력으로 막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세계 여러 국가들이 힘을 합해 전략물자 수출 통제를 위한 공동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런 공감대 아래 현재 국제적으로는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NSG, 즉 핵공급그룹, 생화학무기 통제를 위한 AG, 오스트레일리아 그룹,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인 MTCR, 그리고 재래식 무기,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의 통제를 위한 바세나르 체제 등 4개의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 통제 체제가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 4가지 체제에 모두 가입되어 있습니다. 또 지난 2004년 유엔 안보리 결의 1540호가 통과됨으로써 그동안 통제체제 회원국 사이에 약속에 그쳤던 전략물자 수출 통제는 이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지켜야 하는 국제규범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전략물자 관리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대량 파괴 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확산 방지 구상 PSI가 시행 중입니다. 또 미국은 자국행 컨테이너를 외국 항구에서 사전에 검색하는 CSI, 즉 컨테이너 안보 구상을 시행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9.11 테러 이후부터는 2012년까지 자국행 화물을 모두 검색하도록 하는 SFI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은 전략물자에 대한 이해와 관리가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대외무역법 및 전략물자 기술 수출입 통합고시와 방위사업법, 원자력법, 남북교류협력법 등을 통해 모든 제조자 및 수출입 기업들이 거래 품목의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략물자에 해당될 경우 수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덕분에 중요한 걸 알게 됐어요. 전략물자의 범위가 생각보다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렇지? 나도 처음엔 깜짝 놀랐다고. 예, 수출관리팀 김민호입니다. 예? 뭐라고요?
김대리 잘 왔네. 한국산업하고 공동 수주한 밸브 수출 건은 잘 돼가고 있지? 그 큰 거래니까 차질없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고. 저 사장님, 그런데 그게 생산 라인에 이상이 생겨서 아무래도 납품 기한을 맞추기가.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번 수출이 얼마나 큰일인지 알면서 더군다나 한국 산업하고 함께 수주한 건데 우리만 기한을 못 맞추면 앞으로 경쟁이 되겠어요? 그 당장 전화해서 납품 날짜를 연기해 보든지 조치를 취하세요. I'm so sorry for the bad news. We have trouble in line, so we can't avoid delay. Oh no. We were waiting for your product only. Whatever your situation is, we need that product. We could even give you a 20% increase in the price and say a 1-week extension. 사장님, 그쪽에서 대금을 20%더 올려주고 기한을 일주일 정도 더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럼 빨리 조치를 취해서 어떻게든 납품할 수 있도록 하세요. 김대리, 사장님한테 들었는데 대금을 20%나 더 준다고? 예, 계약이 깨지는 거 아니가 조마조마했는데 오히려 잘 됐다니까요. 좀 이상한데? 아무래도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어. 뭐가 이상하시다는 거예요? 정부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으로는 전략물자 기술 수출입 통합 고시에서 정의하고 있는 전략물자의 물품에 대한 수출 통제와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대량 파괴 무기 및 그 운반 수단인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거나 최종 용도에 대한 정보 제공을 꺼리는 등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 통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전략물자 수출 통제. 수출하려는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기업 스스로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 판정과 전략물자관리원에서 하는 사전 판정이 있습니다. 자가 판정의 경우 먼저 검토 대상의 품명, HSK, 규격 및 성능 등 기술 수준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합니다. 자사의 제품이 아닌 경우 제조사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 후에 검토 대상 물품의 기술 자료와 전략물자 기술 수출입 통합 고시상의 통제 리스트 내용을 비교 검토해 전략물자 여부를 판정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미국, EU,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품목별 분류 체계에 따른 통제 품목 리스트를 통해 전략물자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EB350이라는 코드 번호에서 첫 번째 자리의 숫자 2는 기술적 범주로, 0은 원자력 전용 품목, 1은 소재, 화학, 미생물 및 독소, 2는 소재 가공 등 관련 장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리는 제품 그룹으로 A는 장비, 조리품 및 부품, B는 시험 장비, 검사 장비 및 제조 장비를 나타내고 있으며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 자리는 다자간 국제 체제 및 협약으로 0부터 99 바세나르 협정, 100에서 199는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900에서 999는 해당 국가의 일방적 통제 리스트입니다. 기업이 스스로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략물자관리원에 문의하거나 공식적으로 전략물자 해당 여부에 대한 사전 판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확인 결과 수출하는 품목이 전략물자로 판명될 경우 수출허가권은 예스트레이드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수출허가 담당관에게 전해집니다. 여기서 전략물자로 판정되면 최종 사용자 검색을 하여 최종 사용자의 4대 수출 통제 체제상 거래 부적격자 등재 여부 확인 및 해외 공간을 통해서 최종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후 최종 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상황허가 제도입니다. 지난 2003년부터 우리나라는 캐치올이라는 제도를 도입해 국제 수출 통제 체제에서 정한 통제 품목이 아니더라도 대량 파괴 무기의 개발 또는 제조에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경우 수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다음과 같은 위험 신호가 인지될 경우 상황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대량 파괴 무기의 제조 등으로 전용할 의도를 안 경우, 최종 용도의 정보 제공을 꺼리는 경우, 지불 조건이나 가격이 비정상적인 경우, 이외에 대외무역법 19조에 정의된 경우에 대해서는 허가기관과 상의하여 상황 허가를 신청합니다. 수출 허가는 대부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전략물자 사전 판정과 마찬가지로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관리팀에 www.yestrade.go.kr 온라인으로 수출 허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허가 여부는 서류상의 문제가 없는 한 4대 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가 지역의 경우 5일, 그 외의 지역은 15일 이내에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략물자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면 수입 목적 확인서 발급 신청, 자율준수 거래자 신청 등을 온라인상에서 한 번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략물자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거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가 수주한 물량까지 한국 산업은 넘어간 게 사실입니까? 저 사장님, 김 대리가 알아보니까 우리가 수출하려는 밸브가 전략물자에 해당이 되고 우리가 거래하려는 업체가 거래 부적격 리스트에 등재되어 있어서 국제체제에서 수출이 엄격히 금지된 단체라고 합니다. 이런 기업에게 밸브를 수출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략물자 관리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거래가액 5배 이내의 벌금, 3년 이내의 무역 제한 처분이 부과될 수 있는데 꼭 처벌 때문이 아니더라도 위험한 곳에 쓰일 걸 알면서 수출을 한다는 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누가 당신들은 수출 업무를 보냈지 지구를 지키라고 했어요? 결국 한국 산업만 큰 이익을 보게 된 거 아닙니까? 사장님, 이건 회사를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한국 산업도 언젠가 문제가 될지. 회사를 지킨다고요? 쓸데없이 무슨 수출 허가인지 뭔지 신청을 하고 난리를 쳐서 당신이 회사 입힌 손해가 얼마인지 알기나 해요. 어우, 그 인사 조치할 테니 당장 수출 업무에서 손 떼세요. 에이. 김 대리, 나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어쩌지? 부서도 이동하게 돼. 아니에요, 과장님. 덕분에 더 중요한 것까지 알게 됐는걸요. 그런데 사장님뿐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전략물자 관리에 관한 인식이 너무 부족해서 큰일이에요. 기업 입장에서야 눈앞의 이익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지. 당장엔 이익일지 몰라도 나중에 큰 화가 될 수 있다고요. 미국 같은 경우 전략물자 관리를 위반하면 자기네 기업뿐 아니라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엄청난 불이익을 주는 역의 규정이 있고, 잘못하면 위험한 거래 하나 때문에 기업이 쓰러질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겠네. 과장님, 이번에 맡으신 대한기업 합금 거래건도 전략물자에 해당하니까 확인하셔야 돼요. 사장님! 정 과장. 이거 보셨어요? 한국 산업이 전략물자를 불법으로 수출했다가 적발됐다는데요. 아니 이건 우리가 계약했던 그 밸브 수출권 아니야? 네, 맞아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기업의 입장에서 좋은 조건의 대규모 수출 계약은 당연히 놓치기 아까울 것입니다. 하지만 수출 품목이 전략물자로 전용되면 호전이었던 거래가 오히려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일본 미츠도요의 경우는 핵무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3차원 정밀 측정기를 수출 허가 없이 수출하였다가
리비아 핵 시설물에서 발견되어 벌금과 징역형은 물론 3년간 수출 금지라는 행정처분까지 받아야만 했습니다. 미국 IBM사는 지난 1996년 고성능 컴퓨터 16대를 러시아에 판매했다가 850만 달러의 벌금과 17만 달러의 과태료 및 수출 금지 처분까지 받았는데요. 이 제품의 최종 사용자가 러시아 핵무기 연구소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 2006년 미 상무부는 전략물자인 자이로 칩을 불법 수출한 혐의로 보잉사에 4,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보잉사의 경우 다행히 자율 준수 프로그램 도입과 적극적인 수출 통제 제도 개선을 통해 1,500만 달러로 벌금이 감량되었고 정부 계약 금지라는 치명적인 조치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김대리, 이거 미안하게 됐네. 내가 그렇게 큰일인지 몰랐어. 아닙니다. 저도 큰 공부가 됐는걸요. 김대리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수출 관리 업무에 복귀하도록 조치를 취할 테니 앞으로라도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김대리가 신경 좀 써줘요.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번엔 위기를 피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지만 이거 수출할 때마다 하나하나 허가를 받아야 하나? 그러다 보면 납품기한 맞추기도 힘들어지고 불편할 텐데 말이지. 사장님, 전략물자 자율준수 무역거래자 지정을 신청하면 그런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자율준수 무역거래자? 그건 또 뭔가? 자율준수 무역거래자 지정제도는 전략물자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율관리 체제, 즉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갖춘 기업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즉 무역거래자가 기업 내에 독립적인 수출거래 심사기구를 갖추고 규정에 의해 수출거래를 자체 심사한 후 수출거래를 거부하거나 허가기관과 밀접하게 협력하여 수출허가 절차를 이행하는 제도인데요. 기업이 자율준수체제를 도입하여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자율준수 무역거래자로 지정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발생하는 특정 품목의 수출권은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수출할 수 있어 개별 건별로 수출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과 무역거래상의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미국, EU, 일본 등의 선진 수출 통제국 기업들의 경우 자율준수 체제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당연한 역할로 생각할 뿐 아니라 예기치 않은 전략물자 수출로부터 기업을 보호해주는 위험관리의 제도로 인식하여 기업이 스스로 자율준수 체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태 다양성의 또 산업재산 앉아요, 앉아. 김대리, 그 자율준수 무역거래자 지정 부분 잘 돼가나? 예, 사장님,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대리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몰라요. 전략물자 관리 홍보대사로 임명해야 될 정도라니까요. 과장님도 참. 아니야. 이 지난번 김대리 책임감 있는 행동 덕분에 우리 회사의 신뢰도도 아주 높아졌어. 물건을 잘 만드는 것은 기본. 제대로 사용되는지도 확인하는 앞서가는 기업이다 이거지. 이 조만간 월드 컴퍼니의 12개국 지사와 큰 수출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니까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 자율준수 무역 그거 서두르라. 예, 사장님. 사장님, 김대리한테 쓸데없는 일 한다고 하실 때는 언제고? 내가 언제 그런 소리를. 김대리 축하해. 사장님께서 내년 인사 발령 때 과장으로 승진시켜 주신다는데? 정말요? 저야말로 과장님께 감사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략물자가 뭔지도 몰랐는데. 자, 오늘 점심은 제가 삽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전략물자 관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자는 수출물품의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어 전략물자의 경우는 수출허가를 받으시고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대량 파괴 무기 전용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상황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전략물자 중개자는 중개 허가를 받아야 하며 모든 무역 거래자는 5년간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제 전략물자 수출 관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일 뿐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기업 환경으로 모든 기업은 안전한 수출과 기업 생존을 위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전략물자 관리 제도를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효율적인 전략물자 관리를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더없이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 무역 자유화 시대 대비하는 기업에게 전략물자 관리는 무역 장애물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며 무역을 하는 기업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무역 규범입니다.